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날 이 타결을 했을 때 그날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나이가 85세로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왜 통일이 됐느냐 하면 김대중 씨에 대한 나이는 열설이 있었어요. 1923년생, 25년생, 26년생 이런데 갑자기 1924년생으로 통일하는 바람에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밝혀냈어야 돼요. 정확한 출생 연도를 했어야 되는데 유족들이 발표하는 데 따라서 1924년생 따라서 85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연도는 192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86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죽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출생 연도까지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출생 연도까지도. 이것은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바보냐 하는 언론 자격이 없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내야 돼요. 가족이 85세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생 연도는 따로 있다. 그건 김대중 씨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1997년에 관클럽 토론회,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나이가 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호적에는 1925년생으로 되어 있고 1923년생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씨가 바로 중계를 하는 그 전에서 내가 난 나이가 1923년 1월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1923년 1월이라고. 그랬는데 유족들이 1924년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85세가 됐습니다. 86세.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자의 이름입니다. 이름. 기자가 쓰는 그 상대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관로하고 나이를 정확하게 쓰는 것. 이게 정확한 기사를 쓰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이를 엉터리로 모든 언론이 엉터리로 쓴 거죠. 왜? 유족들이 발표하는 대로 썼다. 그런데 유족들이 김대중 씨는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우리 민족 사상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발표하면 그대로 씁니까? 기자가 따져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서. 한국 기자들은 과거에 그런 비판 정신이 있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익들이 득세하면서부터는 그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살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김대중 씨도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비판했던 모든 언론이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를 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년에 뭐 실수한 걸 가지고 전체 생애를 부정을 하면 안 되죠. 바로 거기에 걸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4.19 혁명 때문에 물러나서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국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아직도 4.19의 기억이 생생한데 국장은 곤란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족장을 하겠다 했습니다. 가족장. 그래서 가족장을 했어요. 그 대신에 정부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거기에 조사를 박 대통령이 했는데 박 대통령이 나와 사진은 잃지는 않고 정일원 국무총리가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을 평가를 하고 이분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말년의 비극적 생애에 대해서 아주 명문으로서 근사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는 누가 했죠? 한성수 국무총리가 했는데 그 조사는 완전히 졸작이죠. 무슨 조사를 했느냐?
김대중 씨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를 통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겁니다. 수평적 정권을 교체합니다. 이런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의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 교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은 노태우도 있고 김영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김대중 씨를 최초라는 말을 선물하기 위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다. 즉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는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 한석수 씨는 과거에 비서실장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인데 자기가 모셨던 사람보다도 김대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조사 말고 박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한 조사는 아주 명문이에요. 원래 공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는 86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 힘들어요. 첫째, 이분은 20대 초반에는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신민당은 좌익 정당이 있습니다. 목포 지부의 선전부장을 하면서 맹렬하게 활동을 했어요. 맹렬한 좌익 활동만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씨, 거짓말을 잘하는 김대중 씨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로는 전향을 해가지고 탈퇴했다고 그럽니다.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알 것입니다. 보도연맹 아시죠? 좌익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모여서 선도하는 검찰이 만든 기구입니다. 한 30만 명이 그 보도연맹에 들어가 있었어요. 김대중 씨가 그 보도연맹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김대중 씨는 나는 돈만 내는 자문위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보도연맹을 만든 선우종원이라는 검사, 지금도 영호사로서 살아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우종원 씨, 나중에 국회 사무총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김대중 씨는 보도연맹의 간부였다. 그래서 자기가 불러가지고 보도연맹원들한테 공산주의 비판 교육을 자기가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연맹원이 맞다고 말한다. 그리고 6.25가 났어요. 6.25. 설이 하나 있어요. 6.25가 났을 때 처형 대상에 올랐다. 보도연맹원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억울한 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처형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살았다 하는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김대중 씨의 이야기인데 공산군한테 붙들려가지고 탈출했다. 이런 두 증언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당 정치인이 됩니다. 인제에서 출마,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합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거기서 사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박정희가 만날 뻔했는데 부대를 방문했을 때 박정희 사단장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궐선거에서 이분이 1961년에 당선이 되죠. 그러나 5.16이 곧 나가지고 국회의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박정희와의 이 숙명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김대중 씨를 언제 처음 연설하는 것을 들었냐 하면은 1971년 4월 한 초순쯤 됩니다. 여기 조방터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완전히 막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흔적도 없어졌고 거기서 대통령 유세 연설을 왔어요.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김영삼 씨도 왔습니다. 김영삼 씨는 오전에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투표에서는 1등을 달리다가 막판에 가서 역전패를 당해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김대중 씨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와가지고 김대중 후보한테 표를 던져달라고 아주 고소하는 연설을 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